내일 밤 9시 이후에는 도시에 불을 끄겠습니다. 서울시가 조금 전 오후 2시에 긴급하게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는 조치인데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정협 권한대행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장 권한대행입니다. 네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예. 네, 오늘 자정부터 기존 2단계에서 한층 강화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서울의 경우는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확진자가 295명 나왔고요. 오늘 지금 6시 현재 195명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이 생활 감염이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방역의 속도가 코로나 그 확산 속도를 지금 쫓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서울시의 강화한 방역 조치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당장 내일부터 중점 관리 시설에 추가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어디이고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집합을 금지했거나 운영이 중단된 시설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민들이 보다 자주 이용하시는 일상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됐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상점이라든지 영화관, PC방, 뭐 2인 미용업소, 마트, 학원 등 이런 일상 생활시설에 대해서 조치가 되는 것이고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그 필수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소규모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은 허용해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필수적인 필수품 구입 가능한 소규모 상점 제외한 모든 영업 장소가 9시 이후에는 영업 못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벌써 그 독서실 같은 시설에서 운영 중단 문자가 오던데요. 예, 예. 이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운영 중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 지키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행정 용어로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시민들께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내용이고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과태료 등의 부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민들이 뭐 모두 잘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일부 9시 이전 수업에 대해서도 온라인 수업을 강력하게 권고하셨는데요. 강력이란 말을 붙이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은 권고입니다. 예. 권고라는 것은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처벌이라든지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서울시 교육청과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네. 또 학원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습소 총연합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연합회 단체들과도 저희들이 정말 엄중한 상황임을 설명드리고 협력을 요청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대입 면접 등 이런 것을 앞두고 있어서 학원 입장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좀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협조를 통해서 강력 권고 그 실행이 들어간다. 네네. 학원들 9시 이전 온라인 수업을 하라 이 말씀이고요.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중고등학교 수업을 전면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전에 그 교육청과 협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협의하고 상의하고 소통을 하신 결과인가요? 예, 뭐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 방역은 교문 밖에 학원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네. 교문 내 교실은 또 교육청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늘 아, 협력하면서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중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전환도 밤 9시 이후 서울 멈춤 그런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청에서도 지금 코로나의 엄중한 사항을 고려하셔서 2주간 원격 수업 전환을 결정했었습니다. 네, 아마 서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부분이 대중교통일 텐데요. 대중교통도 오후 9시 이후 운행을 30% 감축하고 공공이용시설은 시간 관계없이 운영을 전면 중단 이렇게 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시민들 위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방역의 핵심은 이동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 모임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라서 더욱더 필요한 것 같고요. 내일부터 이제 저녁 9시 이후에는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 운행하게 됐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네. 지하철은 조금 준비 단계를 거쳐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렇게 감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코로나 상황이 이제 더 엄중한 상황이 된다면은 지하철 막차 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그 앞당길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아침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2분의 1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는데요. 먼저 이제 서울시와 공공기관들이 월요일부터 실시를 하고요. 네. 민간 부분들에도 민간 분도 이제 강력하게 동참하실 수 있도록 서울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 등과 이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낮 시간에는 2분의 1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통해서 또 밤에는 대중교통 30% 감축 운행 이렇게 투트랙을 통해서 시민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말씀 주신 이제 공공이용시설은 일단 전면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뭐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또 청소년 시설, 뭐 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 시설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체 운영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복지관이라든지 좀 돌봄 유지가 해서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은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이동이 가장 이제 감염에 위험하고 그래서 이동의 감소를 해야만 방역 성공이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그 운행 9시 이후 운행을 30% 감축한다. 이해는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민간의 협력도 예. 구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감축할 경우에 오히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이 몰려서 더 밀접 접촉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염에 더 취약하다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미 그 11월 23일 날 이제 천만 시민 긴급 멈춤을 하면서 22시 이후에 대중교통 운행을 단축했습니다. 근데 네.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객이 한 34% 5% 정도 그런 급감하는 그런 성과를 봤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단축 운행을 보다 확대하는 것인데요.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저희들이 혼잡도를 시간대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잡도가 되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미 시험 시행을 해보셨고 시민들의 네. 협조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계시네요. 예, 하나만 더 그렇습니다.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이 서울시가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예정됐던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모든 집회 금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 측은 방역 실패 책임을 왜 민주노총에 더 씌우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코로나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민노총인지 아닌지는 사실 방역 당국으로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네. 집회라는 게 성격상 한 명만 확진자가 발생해도 폭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사실은 참석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에 대해서만큼은 3단계에 준하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라는 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네네. 누구와 상관없이 같은 방역 조치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급 환자, 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현재 네. 서울시의 중증 위급 환자 위한 가용 병상 사정 어떻습니까? 네, 중증 환자 이제 전담 치료 병상만 보면 총 6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늘자로 지금 8개가 남아 있고요. 네. 뭐 여러 병상 사정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된다면은 병상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시립 동부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립 동부병원을 지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추가 운영해서 100개 이상의 좀 병상을 확보하고요. 네. 심지어는 이번에 컨테이너형 임시 병상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또 서북병원 이런 곳에는 컨테이너형 임시 병상까지 지금 한 150개 추가로 지금 마련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 뭐 시민들 잘 아시는데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7개인데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치구에서 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는 이제 자택 치료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사태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공공의료 체계를 하여튼
감당은 가능한 수준까지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께 당부하실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뭐 서울 시민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고요. 올해 네. 초부터 정말 코로나와 관련된 위기를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발표해드린 밤 9시 이후 서울을 멈추자, 서울에 불을 끄자는 대책은 소상공인들과 우리 자영업자들의 타격, 또 시민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확산세를 저희들이 꺾지 못하면은 그런 대한민국이 뚫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으로 마련했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시민들이 동참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자발적으로 또 저희들 방역 수칙도 지켜주시고 연말 연시에 특히 각종 모임 좀 취소 연기하시고 네. 또 만남도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서울 시민들의 안전 또 방역 그리고 복지 위해서 최선 다하고 계신 서정엽 대행님 끝까지 좀 최선 다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